네, 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관계, 인맥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주에서는 관계를 단순히 많고 적음으로 보진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기운의 흐름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주 10성 같은 경우는 뭐 인성, 식성, 관성, 재성, 비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성의 경우는 나를 도와주는 흐름, 나를 도와주는 흐름으로 보고, 식상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를 식상의 그 인간관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은 나를 압박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성은 현실적인 기회와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맥은 숫자의 문제는 아니고 이 인성, 식성, 관성, 재성, 그리고 비겁까지 해서 어떤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주 구조상 모든 관계가 같은 성질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긴장을 주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걸 모두 좋은 관계로 만약 유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은 피곤해지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맥이 많으면 좋다. 사람 관리 잘해라. 경조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한데,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 관리하게 되고, 관계를 쌓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계산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피로하게 되죠. 인간관계 자체가 피곤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요. 내 결혼식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뭐 장례식 때도 북적북적 하려나? 나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의 표면은 우리가 관계를 가리키긴 한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난 도움받을 사람이 많나? 왜냐면 나한테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서 잘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성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인맥을 사회적 자본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 방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계 자체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얹혀 있는 그런 기대, 그리고 해석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뭐 이 관계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점점 관계가 이제 무거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인간관계 줄이자. 나 사람들하고 이제 안 만날래. 사람 덜 만나야지.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방향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가 역시나 높다면 똑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예요. 인간관계, 즉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이 집착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많아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걸까요? 대부분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관계를 사실 이렇게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인연이 닿아서 만난 존재다 라고 그냥 딱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관계를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결과를 기대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해주면은 어느 정도 돌아와야지, 내가 연락을 유지하면 이 관계도 유지가 돼야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계속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그 마음과 정신에 있는 기운이 딱 어디에 이렇게 묶여서 고착되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기대가 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사실 비교인데, 이 경조사에서 누가 더 많이 왔나, 누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가 내 기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은 내 기운이 결국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상태는 이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 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관계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마음 상태죠. 이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조사의 기준을 바꿔보는 겁니다. 몇 명이 왔냐를 경조사의 성공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 비교의 감정은 사라지고 감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기준을 하나로 줄이세요. 기준을 하나. 내가 그 사람한테 후회 없이 했나?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후회 없이 했나? 이것만 보고, 상대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건 그의 몫으로 맡겨놓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계를 비우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나 스스로 내 마음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집착을 비우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 관계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바꿔봐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이제 좋은 관계라고 딱 정의하면은 관계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있어도 괜찮고 또 없어도 괜찮은 관계. 사실 이게 가장 편한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자산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잖아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고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들어오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지나갑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할수록 우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또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잊었던 사람이어도 또 몇 년 있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사람이 많아야 편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야 내가 편해집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인간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안정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인맥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